최근 배우자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밤마다 등을 돌리고 누운 채 말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마음 한쪽이 텅 빈 듯한 그 순간을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종종 들려오지만 제가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가장 깊은 충격을 받은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며 들어선 한 67세 남성 환자분은 아무 말 없이 진료대 앞에 무릎을 꿇더니 결국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분은 아내와 무려 20년 동안 같은 이불을 덮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몸이 아닌 마음까지 점점 멀어진 시간 속에서 말도 꺼내지 못한 채 살아온 세월이 그의 어깨에 고스란히 얹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웠던 점은 그 이유가 정말 간단한 위생 관리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내용을 지나쳐 버린다면 앞으로 남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 하나를 놓칠지도 모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진료해온 비뇨기과 전문의 장민수입니다. 수많은 60대 이상 부부를 만나 상담하면서 한 가지는 분명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친밀감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노화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단 3가지만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위생 관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60대 이후 여성의 몸은 호르몬 변화로 인해 pH 밸런스 자체가 젊을 때와는 전혀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관리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60대 남성에게 찾아오는 숨겨진 갱년기 증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며 생기는 여러 변화들을 모른 채 지내면 서로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상처만 남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시기에 부부에게 맞는 새로운 소통 방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거리감이라 생각하고 지나치기엔 삶의 후반부는 아직도 충분히 따뜻하고 깊게 이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대부분의 60대 여성들이 잘 모르고 있는 질 내 환경의 섬세한 변화입니다.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질벽은 눈에 띄게 얇아지고 pH 수치도 4.5에서 최대 7.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처럼 민감하게 변한 상태에서 젊었을 때처럼 강한 비누나 일반 세정제를 사용하면 도움이 되는 유익균마저 사라져 오히려 불쾌한 냄새나 가려움 같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런 변화는 결국 배우자와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60대 남성에게 찾아오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잘 알려지지 않으신 갱년기 증상입니다. 사실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30대부터 매년 1%씩 감소하며 60대가 되면 정상 수치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성욕이 줄어들고 이유 없이 짜증이 늘거나 우울감을 느끼는 등 정서적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런 증상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호르몬 변화에서 비롯된 것임을 전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들은 알고 있다면 충분히 관리 가능하며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년간 개발해 온 3단계 관리법을 실천한 부부들의 경우 단 2주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체감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pH 균형을 회복시키는 특별한 세정 방식입니다. 일반 세정제가 아닌 유산균 배양액을 이용해 질 내 환경을 부드럽게 조절하는 방식으로 자극 없이 자연스러운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남성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릴 수 있는 영양조합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아연과 비타민 D, 특히 한국인 체질에 효과적인 홍삼 성분을 정확한 비율로 구성하여 꾸준히 복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60대 부부를 위한 새로운 친밀감 표현법입니다. 단순한 스킨십을 넘어서 나이대에 맞춘 따뜻하고 섬세한 소통 방식이 부부 관계 회복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방식 그대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중년 이후 부부에게는 전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며 아무 준비 없이 무작정 시도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30년 동안 현장에서 수많은
부부를 상담하고 지켜본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반드시 단계별로 설계된 정확한 방법을 따라야 진정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관리법을 꾸준히 적용한 많은 부부들이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깊은 만족감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쌓인 이해와 배려, 그리고 감정의 농도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행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많은 의사들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폐경 이후 여성의 신체적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질벽을 이루는 세포 구조 자체가 바뀐다는 점입니다. 에스트로겐 수치가 젊을 때의 10분의 1 수준으로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 같은 조직을 구성하던 섬유들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평균 2.5mm범이었던 질벽의 두께는 0.8mm까지 얇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질 내부의 미생물 생태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질 환경을 유지해주던 락토바실러스 균의 수가 80% 이상 줄어들고 그 자리를 장내 세균인 대장균이나 포도상구균 같은 유해균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 그대로 세정제를 선택해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 청결제는 pH 5.5 전임 수준으로 만들어지지만 폐경 이후 여성은 이미 pH 수치가 7.10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강한 세정제를 사용할 경우 남아있던 유익균들마저 완전히 사라지게 되며 그로 인해 악취가 심해지고 지속적인 가려움이나 따가움 같은 불편함이 이어지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가려움이나 따가움을 넘어 출혈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해결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핵심은 잃어버린 락토바실러스 균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일주일에 3번 잠자리에 들기 전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1스푼을 깨끗한 손이나 면봉을 이용해 질 입구에 가볍게 바르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요거트에 함유된 살아있는 유산균이 질 내부로 천천히 흡수되면서 유해균을 억제하고 pH 균형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와 동시에 코코넛 오일 한 방울을 외음부에 부드럽게 발라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코코넛 오일에 들어있는 라우르산 성분은 천연 항균 작용을 하면서도 피부를 보호해주고 건조함이나 따가움을 완화시키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단 2주만 이 방법을 시도해보면 몸이 보내는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쾌했던 냄새가 사라지고 가렵거나 따가운 느낌도 줄어들며 질벽의 촉촉함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외적인 개선뿐 아니라 내면의 자신감이 회복된다는 점입니다. 예전엔 꺼려졌던 배우자와의 친밀한 시간이 이제는 부담이 아닌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면 감정의 거리도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보다 근본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외부 관리뿐 아니라 내부적인 변화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석류즙 50ml와 콩 이소플라본 4mg을 함께 섭취해 보세요. 석류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감소된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보완해주고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 수용체의 작용에 몸의 밸런스를 맞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꾸준히 3개월만 실천하면 질벽의 두께가 눈에 띄게 회복되고 자연스러운 윤활 작용도 돌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조금의 노력만으로도 삶의 질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포기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제 60대 남성들이 잘 모르는 놀라운 진실 하나를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최근 들어 성욕이 급격히 줄고 무기력하거나 우울한 감정을 자주 느끼셨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남성 갱년기, 즉 의학적으로 밝혀진 호르몬 변화에 따른 신체적 반응이라는 것이 원인입니다. 놀랍게도
이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는 남성은 100명 중 3명도 차에 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30대부터 서서히 줄기 시작하며 60대에 접어들면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 정말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혈액 우렐당 300잉 정도를 유지하지만 60대 남성의 평균 수치는 200잉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명백한 남성 호르몬 결핍 상태로 단순히 성기능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신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불러옵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부족해지면 뇌의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가 억제되며 이로 인해 우울감, 무기력함, 집중력, 저하, 수면 장애 같은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근육이 줄고 복부 지방이 급격히 쌓인다는 것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줄면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지고 근육이 빠르게 분해되며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내장 지방이 늘어납니다. 이로 인해 배는 점점 불러오고 팔다리는 가늘어지는 전형적인 노년 체형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당사자인 남성뿐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선교계 감소와 발기 기능, 저하로 인해 부부 사이의 관계는 멀어지고 잦은 짜증이나 우울한 기분은 대화까지 단절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하면 60대 이후에도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회복 방법 중 하나는 천연 테스토스테론 촉진 요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아연 15mg과 비타민 D3, 코코나이유를 함께 섭취해 보세요.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반드시 필요한 미네랄이며 비타민 D3는 남성 호르몬, 수용체의 민감도를 높여 더 강한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저녁에는 홍삼 농축액이나 생강감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홍삼에 포함된 진세노사이드는 특히 한국인의 체질에 잘 맞으며 시상하부와 뇌하수체를 자극해 자연적인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유도합니다. 운동도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30분 정도의 중강도 근력 운동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특히 스쿼트나 데드리프트처럼 대근육을 활용하는 동작은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단 2개월만 이 루틴을 성실히 실천해도 눈에 띄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선격이 되살아나고 기분이 밝아지며 일상의 활력도 되찾게 됩니다. 근육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몸의 변화를 실감하게 되는 것은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감과 에너지가 되살아난다는 점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신체적 회복을 넘어 삶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의심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직접 실천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60대 부부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소통 방식입니다. 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냐고 묻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이야말로 부부관계 회복의 핵심입니다. 젊었을 때 사용하던 대화 방식이 지금도 통할 거라 믿고 접근하면 우리 오히려 더 큰 상처만 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60대 부부들의 상담 건수는 불과 몇 년 사이에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자녀가 독립한 후 맞이하는 갑작스러운 둘만의 시간입니다. 30년 넘게 아이를 중심으로 소통해 온 부부가 갑자기 마주 앉아 대화를 하려니 어색하고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더 복잡한 문제는 뇌의 생리적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60대에 접어들면서 남성은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의 활동이 저하되며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여성은 에스트로겐의 감소로 인해 감정 반응을 조절하는 편도체의 활동이 과도하게 활발해져 작은 자극에도 감정적인 반응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결국 남편은 점점 말이 없어지고 아내는 감정적으로 예민해지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더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훈련된 대화 방식을 익히기만 하면 충분히 극복 가능합니다.
핵심은 60대 부부만을 위한 소통 방식에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감정보다 사실을 먼저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화가 났을 때 즉각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차분히 묻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남편이 무뚝뚝해 보일 때도 마찬가지로 감정을 몰아붙이기보다는 지금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24시간 지연 대화법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바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감정이 가라앉을 시간을 주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격한 언쟁을 피하고 보다 성숙하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감정이 아니라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대화의 흐름은 시간이 흐를수록 부부 사이에 다시 따뜻한 연결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는 그 자리에서 해결하려 들기보다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감정을 정리한 후 차분히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60대는 젊을 때보다 감정을 가라앉히는데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시점에 성급하게 말을 꺼내면 문제를 푸는 대신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통법은 신체 접촉을 동반한 대화입니다. 대화 도중에 손을 가볍게 잡거나 어깨에 손을 얹는 작은 접촉만으로도 대화의 효과는 3배 이상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피부 접촉이 사랑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의 분비를 자극해 서로에 대한 안정감과 유대감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추억을 공유하는 대화법입니다. 현재의 갈등보다는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을 함께 떠올리는 것에서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면 결혼식 사진이나 자녀들이 어렸을 때의 모습을 함께 보며 웃고 이야기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거리가 좁혀집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대화의 목적을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무엇을 원하는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려는 것인지를 미리 분명히 하고 접근해야 갈등이 오해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5가지 대화 공식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면 60대 부부 사이의 소통은 눈에 띄게 변화하고 친밀감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놓쳐선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노쇠라는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60대 이후 삶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무서운 위협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노쇠입니다. 서울아산병원의 최근 연구는 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6세 때의 노쇠 정가 정도가 76세의 건강 상태를 거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건강한 노년층에 비해 중증 노쇠군의 경우 10년 내 사망 위험이 무려 4.3배 더 높았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노쇠가 부부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근육이 빠르게 감소하게 되면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는 일, 계단을 오르는 일, 심지어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버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부부 간의 자연스러운 접촉이나 친밀한 순간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되돌릴 수도 있는 변화입니다. 근감소증을 막는 것이 노쇠의 예방의 핵심입니다. 60대 이후에는 매년 1-2%씩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이를 막기 위해선 단순한 유산소 운동이 아니라 근육 유지에 최적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지나친 유산소 운동은 근손실을 더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저강도 고빈도의 근력 운동입니다. 헬스장에 일주일에 3번 가는 것보다 집에서 매일 15분간 맨몸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효과를 줍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추천되는 운동은 바로 의자 스쿼트입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하루에 50회 3세트로 나누어 반복하세요. 이 동작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강화하면서도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 낙상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벽 팔굽 펴펴기입니다.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 서서 벽을 향해 천천히 밀고 당기는 동작을 30회씩 반복하세요. 어깨와 가슴팔 근육을 안전하게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근력이 약해진 중장년층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세 번째는 발목 들기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하루 100회씩 반복하면 종아리 근육이 강화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하체 부종이 줄어듭니다. 이는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에 익숙한 노년기에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영양 관리입니다. 60대 이후에는 단백질 필요량이 젊을 때보다 1.5배 늘어나기 때문에 체중 1kg당 온 미개 단백질을 매일 섭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70kg인 성인의 경우 하루에 약 84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를 채우기 위한 대표적인 음식은 달걀 두부 생선입니다. 달걀 2개, 두부 반모 생선 100끼면 하루 섭취량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꼭 보충해야 할 것은 비타민 D입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인구 중 약 90%가 비타민 D 결핍 상태에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2총 IU의 비타민 D3를 섭취하면 근육 단백질 합성이 약 30% 증가하며 전반적인 체력과 면역력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꾸준히 쌓이면 결국 몸의 에너지와 체력이 회복되고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되살아나며 부부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도 강해지게 됩니다. 더 이상 나이를 이유로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론만으로는 변화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직접 몸으로 실천하고 이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68세 김정남 씨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내와 거의 남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하루 종일 주고받는 대화라고는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같은 형식적인 말뿐이었습니다. 아내인 65세 박순애 씨는 밤마다 혼자 눈물을 흘리며 이혼까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단계적으로 실천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박 씨는 요거트를 활용한 여성 위생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단 2주 만에 오랜 시간 괴롭혔던 가려움과 냄새가 사라지면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신감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예쁜 잠옷을 사입을 정도로 이어졌습니다. 남편인 김 씨도 아연과 비타민 D를 꾸준히 복용하면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한결 가벼워졌고 우울했던 감정도 차츰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의 관계에서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은 대화 방식의 변화였습니다. 24시간 지연 대화법을 도입해 서로 감정이 격해질 때는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차분한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뒤 두 분은 마치 신혼 시절로 되돌아간 듯 다정한 관계로 변했고 지금은 동네 사람들이 함께 손잡고 산책하는 두 사람을 자주 마주칠 수 있다고 합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71세 이철수 씨의 이야기는 더욱 극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7가지가 넘는 약을 복용하며 의욕 없이 지내던 그는 아내와의 관계도 거의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아내인 69세 한미순 씨는 점점 지쳐가며 별것까지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이 씨는 근력 운동과 영양 관리를 병행하며 생활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의자 스쿼트와 벽 팔굽혀펴기를 매일 실천하면서 몸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체력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200에서 350까지 크게 상승하며 전반적인 활력과 자신감이 되살아났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꾸준한 실천 하나로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점은 이철수 씨의 당뇨 수치까지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육량이 증가하면서 혈당 조절 능력이 향상된 덕분입니다. 현재 두 분은 매주 함께 등산을 다니며 마치 제2의 청춘을 누리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64세 최영호 씨도 또 다른 회복의 사례입니다. 조기 퇴직 이후 우울감에 빠졌고 알코올에 의존하며 아내와의 관계는 거의 파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홍삼 섭취와 더불어 규칙적인 생활을 시작하면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술을 완전히 끊고 부부 상담도 함께 받으며 다시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요리까지 배워 직접 만든 음식을 아내에게 대접하며 예전보다 더 깊은 애정을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60대 부부라면 아직도 모르는, 하지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숨겨진 혜택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몰랐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알고 활용하면 충분히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먼저 꼭 챙겨야 할 것은 건강보험과 관련된 혜택입니다. 65세 이상이면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적용되어 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국내 병원이나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일정 금액만 내면 되므로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부부가 함께 정기검진을 받는 것만으로도 연간 50만 원 이상의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역시 놓쳐서는 안 될 혜택입니다. 65세 이상 부부라면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할 경우 매달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부부 합산 최대 월 95만 원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금액은 많은 가정에서 생활비의 핵심적인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유용합니다. 주거 관련 혜택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60대 이상 부부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공공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월세로 안정된 거주 환경을 마련할 수 있으며 주거급여 제도를 통해 월세 지원뿐 아니라 노후된 주택의 수리비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의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잘만 활용하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선 교통부터 살펴보면 지하철과 버스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KTEX도 최대 30%까지 할인이 적용됩니다. 덕분에 부부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추억을 쌓기에도 경제적 부담이 훨씬 덜해집니다.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도 풍성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으면 연간 13만 원 한도 내에서 영화 공연 전시, 도서 구입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문화생활을 즐기며 새로운 취미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일상의 즐거움을 되찾는 계기가 됩니다. 특히 중요한 건 돌봄 서비스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생활지원사가 주 1회 이상 가정을 방문해 말벗이 되어주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거나 간단한 집안일을 도와줍니다. 부부 중 한 분이 아프거나 움직이기 어려울 때 이 서비스는 삶의 질을 지켜주는 든든한 지원이 됩니다. 건강검진 역시 놓쳐서 안 될 혜택입니다. 국가건강검진 외에도 치매 조기검진, 암 검진 등 다양한 무료 검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부부가 함께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면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할 수 있어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도 생각보다 큽니다. 경로우대 공제, 의료비 공제, 장기요양 보험료 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을 제대로 활용하면 연간 수십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문화, 건강주거, 세금까지 모든 혜택을 합치면 연간 수백만 원 상당의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혜택들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세요.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면 부부가 관계 회복에 쏟을 수 있는 에너지와 여유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 실제 사례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남 진주시 금산면에 거주하는 73세 정병호 씨는 처음에 제가 전한 조언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요거트를 여성 부위에 바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인 70세 김순자 씨가 불편함을 참지 못해 매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결국 마음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불과 2주 만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내의 고통이 눈에 띄게 줄어들자 정 씨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믿지 못할 만큼 놀라워하며 스스로 태도를 바꾸고 아내를 더욱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변화가 둘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회피만 하던 아내가 먼저 다가와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지금은 정병호 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이 방법들을 추천하며 다닐 정도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울산 중구에 거주하는 67세 박민수 씨 역시 인상적인 회복 사례입니다. 그는 테스토스테론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병원에선 한구울제만 처방받은 채 근본적인 원인을 모른 채 3년을 힘겹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연과 비타민 D 보충을 시작한 지 6주가 지나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고 무기력하던 일상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인 64세 이양혜 씨는 남편이 다시 농담을 하고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다고 합니다. 지금 두 사람은 함께 텃밭을 가꾸며 자연과 삶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에 사는 69세 최성규 씨는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의 변화를 모두 경험한 사례입니다. 의자 스쿼트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계단을 오르는 것이 훨씬 편해졌고 예전에는 2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던 그가 이제는 천리의 4층까지 무리 없이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육량이 늘면서 당뇨 수치도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혈당 수치가 200을 넘던 상태에서 현재는 140 수준으로 떨어졌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돌아온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지금은 아내와 함께 춤을 배우고 등산을 즐기며 활발하고 적극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모든 걸 한꺼번에 시도하려다가 중도에 지치거나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지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올바른 순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째 주에는 위생관리부터 집중하세요. 유산균 배양액을 활용한 세정법을 실천하며 요거트 관리법과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2주 안에 냄새와 가려움 같은 증상이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둘째 주부터는 영양 보충을 추가합니다. 아연 비타민 D, 홍삼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체내 밸런스가 안정되면 에너지와 활력도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셋째 주에는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합니다. 무리하지 말고 의자 스쿼트부터 천천히 시작해 점차 횟수와 강도를 늘려가는 방식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넷째 주부터는 부부 사이의 소통 방식을 바꾸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24시간 지연 대화법과 신체 접촉을 동반한 대화법을 통해 서로의 감정을 부드럽게 풀어내며 감정적인 거리도 점차 좁혀지게 됩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실패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부가 함께 대화하고 협력하는 자세입니다. 30년 넘게 수많은 부부를 상담하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단 한 가지는 60대는 끝이 아니라 분명히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꾸미는 거 아니냐며 의심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입증된 사실입니다. 몸과 마음을 제대로 관리하기만 하면 60대에도 충분히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부부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모든 방법들을 실제로 실천해 보신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그 변화를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몸에서 시작됩니다. 여성은 질 건조함이나 냄새 등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되찾게 되고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회복되며 활력과 의욕이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공감이 커지고 대화의 빈도도 자연스럽게 늘어나죠. 갈등이 생겨도 24시간 지연, 대화법을 통해 차분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잊혔던 친밀감이 되살아나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애정이 다시 깊어지게 됩니다. 젊었을 때와는 또 다른 성숙하고 깊이 있는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다라고요. 아이들 키우느라 여유조차 없었던 젊은 시절보다 지금이 오히려 더 만족스럽다고요. 건강이 좋아지고 경제적인 부담이 줄고 둘만의 시간이 생기면서 비로소 인생의 진짜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고 포기하지 않고 실천할 때만 가능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지금 당장 내려놓으세요. 평균 수명이 80세 전에 80세를 넘어선 지금 60대는 단지 인생의 성취 지점일 뿐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20년 이상의 시간을 어떤 모습으로 보낼지는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하고 다정한 부부로 살아갈지 아니면 서로 무관심한 채 평행선처럼 지낼지는 오로지 여러분의 결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부부의 인생을 지켜본 30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방법만 정확히 알면 60대 부부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첫 번째 단계부터 천천히 따라 하시다 보면 단 2주 만에 몸과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한 달 뒤에는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의 변화를 알아볼 것이고 6개월이 지나면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변화와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댓글로 변화 과정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언제든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일까? 이 영상을 통해 저는 한 가지 확실한 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진정한 연결입니다. 60대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정서적 변화가 부부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작은 실천들, 위생관리, 영양보충, 소통 방식의 변화를 통해 잃어버렸던 친밀감을 되찾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감동적인 교훈은 변화는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사랑과 유대가 퇴색될 이유는 없습니다. 진심 어린 노력과 배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삶의 어느 단계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부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 한 걸음이 요거트를 바르는 단순한 행동이든 차분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든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입니다. 이 영상은 제게 사랑의 소중함과 실천의 힘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감동을 받으셨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어떤 작은 변화를 시도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이 채널에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와 삶의 지혜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저희와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아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